안녕하세요. 장창호 삼국유사, 오늘은 신라 제38대 임금인 원성왕 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간밤에 좋은 꿈 꾸셨습니까? 요즘 물난리에다가 희생자 소식도 들리고 이재민이 많이 발생해서 우울한 소식이 계속 들리기 때문에 좋은 꿈을 꿀 형편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이라도 할 수 있다면 많은 이재민께 피해를 받으신 모든 분께 대신이라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 신라 때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집단 무의식에 준하는 길몽, 흉몽 이런 꿈들을 많이 꾼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꾸는 꿈은 이게 무엇인가 하고 꿈풀이를 하게 되고 그걸 또 믿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기도 합니다. 원성왕이 된 김경신 상대등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무총리 정도 되는 직위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수석 상대등이 국무총리격이었겠지만 그렇다면 행정안전부 장관 정도 된다고 할까요? 김경신이 상대등이었고 수석 상대등은 김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신은 김양상과 함께 친히 쿠데타를 일으켜서 어린 해공왕을 시해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김양상은 이제 37대 선덕왕이 되어 있습니다. 5년간 제의를 했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는 운명입니다. 그때 신라 경주에는 요즘 같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북천이라는 강이 넘칠 정도로 비가 오랫동안 왔습니다. 그때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김경신의 꿈에 두건을 벗고 가야금을 들고 우물 속으로 천관사라는 궁궐에 있는 절의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래서 점술사를 불러서 꿈 해몽을 부탁했습니다. 점술사가 말하기를 꿈이 불길합니다. 두건을 벗은 것은 관직을 잃을 꿈이요, 가야금을 들고 간 것은 칼을 들고 있을 꿈이다. 그리고 우물 속으로 들어간 것은 거기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될, 궁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꿈이다 하고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방서, 약방문을 글로 써서 부적을 만들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김경신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왜? 자신의 임금은 편찮으시고 또 비는 쏟아지고 또 자신의 꿈마저 흉몽이라니까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복채는 주고 그 점술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찬, 여삼이라는 아찬이 있었습니다. 아찬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간밤에 이런 꿈을 꾸었는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하니까 이 아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자, 꿈은 풀이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좋은 꿈인 것 같습니다. 그래, 자네는 어떻게 내 꿈을 생각하느냐 한번 풀어보시게 했더니만, 두건을 벗는다는 것은 그 위에 지금 쓰고 있는 두건을 벗는다는 것은 더 좋은 모자를 쓴다는 뜻이요, 12줄인 가야금을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은 내무랑의 12대 손인 대신께서 무언가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을 꿈이며, 청관사 우물 속으로 들어간 것은 청관사는 궁궐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홀로 유일하게 무언가 높은 자리에 오를 꿈이 옵니다 하고 이렇게 꿈풀이를 합니다. 자, 김경신의 입에서, 얼굴에서 만면의 미소가 퍼집니다.
그래서 잔인 여삼이 다시 한마디 더 붙입니다. 지금 이렇게 폭우가 내리고 주상 전하께서는 굉장히 앓고 계십니다.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를 운명입니다. 북천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북천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벽에 남몰래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김경신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궁궐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선덕 왕의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신들은 궁궐로 다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김경신은 혼자 가마를 타고 몇 사람의 신하들이 가마를 끌고 이렇게 바로 입궐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석 상대등인 김주원은 북천이 흘러넘쳐서 건너기가 어렵습니다. 또 가마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신하들과 의전을 갖추어서 가야 하는데 그럴 경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북천 건너편에 김주원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머무르고 맙니다. 임금이 운명할 처지인데 신하로서 이게 마땅하겠습니까? 무언가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중요할 때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폭우가 내리고 북천의 김주원 수석은 대신들이 모이는 자리에 빠졌습니다. 제2인자인 김경신이 당연히 임금모를 쓰게 됩니다. 그리하여 38대 원성왕이 되는 것입니다. 김주원으로부터 연락이 신하에게 왔습니다. 도저히 못 오니 명주로 피신을 가겠다. 궁궐 앞에는 얼씬도 않겠다는 맹세를 전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대신들이 다 모여서 의논을 했겠죠. 가장 높은 자리에 김주원이 비가 온다는 핑계로 여기에 못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임금이 서거하시는데. 그래서 쑥덕쑥덕 의논을 한 결과 김경신, 두 번째 2인자이던 김경신을 임금으로 추대하자. 그리고 제1인자인 김주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체포해서 벌을 줄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고 김주원은 명주, 지금의 강릉으로 부하들과 함께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성왕은 김양상의 선덕왕 같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김양상에 이어서 38대 임금이 됩니다. 임금이 되고 난 뒤에 정치를 꽤 안정적으로 잘 한 모양입니다. 효양대각간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임금님, 자식이라도 임금님이라고 부릅니다. 임금님, 더 정치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마술피리 기억나시죠? 만파식적입니다. 제가 만파식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갖고 있던 만파식적을 원성왕에게 전합니다. 이제 원성왕의 덕치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외왕인 문덕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 가지고 동해안 어느 곳에서 몰래 숨어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신라를 치려고 하니까 신라에는 만파식적이 있어서 왜구들이 쫓겨났던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덕왕은 이 주술의 힘, 문화의 힘을 믿고 있는 외왕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파식적을 훔치는 게 제일 좋으나 그러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만파식적을 사자 이렇게. 그래서 한 1000냥 혹은 500냥 정도 되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만파식적을 거래를 하러 잠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눈치챈 원성왕이 외왕의 신하가 부르는 금액에 2배, 4배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외왕은 이것을 살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싸게 불렀어. 물론 또 그 금액에 사겠다고 했으면 그것의 2배, 4배를 불렀겠죠. 원성왕은 그만큼 지혜로운 임금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원성, 나중에 서거하고 난 뒤에는 원성대왕이라는 시호를 받게 됩니다. 애당초에 친히 모반을 일으킬 때는 싸나운 그런 군인은 아니었습니다만 싸나운 그런 신하였지만 임금이 된 뒤에는 치세를 평화롭게 덕있게 아주 잘 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경주 쪽의 괴릉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꿈풀이를 긍정적으로 들었고 그 꿈풀이대로 행동을 한 원성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우울한 시절에 어떤 꿈을 꾸시더라도 좋게 해석하시고 그 꿈에 목표를 두고 각 분야에서 정진하시어 대박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